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도권 전철 제2경인선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초 제2경인선은 부천 옥길지구를 경유하기로 해 큰 관심을 모았었죠. 하지만 선결 사업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옥길지구 경유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시는 옥길지구 경유 노선이 빠진 대안 노선을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제2경인선의 부천 경유 또 어떻게 될 일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정산 전 부천시 의원과 이도용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경인선은 인천시가 이제 오랫동안 또 준비해온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어떤 노선인지 좀 살펴보고 가죠. 예,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서창지구 또 예. 이제 부천 옥길지구 그리고 광명시 등 총연장 20.63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광명시 노은사동부터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그 광명 예. 구로 노선을 공용해서 제2경인선을 1호선 노량진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제2경인선 사업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 차관이었던 남동구 국회의원이었죠. 네. 맹성규 국회의원이 처음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2018년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또 본인이 시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네.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던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부천 시민들 시각에서 사실 좀 보는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부천 옥길지구가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천 옥길지구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사실 2016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길지구 내용을 정확히 좀 살펴보면 이 지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지자체의 의견, 교통에 대한 의견을 이제 국토부에 예.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신도시의 성공 요인은 우리가 그 자족 기능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접근성인데 교통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옥길과 이제 은계지구는 철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철도를 만들어서 이 개통을 시키다 보면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한 20% 정도 상승되기 예. 때문에 신도시로 가격의 경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긴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2016년도 입주해서부터 주민들의 이제 교통 문제, 출퇴근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울을 대비한 그런 이제 서울 이성 도시에 이렇게 신도시 건설이 이 옥길지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이제 계속 그 버스 노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통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에 자꾸 의견을 내고 경기도에 의견을 내 가지고 이제 그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당초 그 초안에 부천 옥길을 경유하는 노선의 모습이 어떤 경유 그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인천 청학역에서 이제 네. 광명 노은사동까지 가는 20.9km의 부천 구간이 2km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시흥시 은계지구와 옥길을 지나가게 되면 약간 노선을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지만 부천시에서 이제 지역의 민원이 교통 문제로 민원이 심각하니까 경기도 이제 그 김명원 도의원이 처음에 이런 문제들을 서류들을 좀 찾아봤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도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철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김상희 국회의원 그 철도가 지나가는 인접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을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4월 달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일단 중요했던 지점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성사 여부였거든요.
지금 이게 왜 무산이 된 건가요? 어떤 배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이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 철도를 연결하는 게 동의가 돼서 시작을 한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광명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광명 주민들이 이제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자체장도 반대하고 정치인들까지 반대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거를 강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지역 주민들의 가장 극심한 반대가 큰 원인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에서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 리전 하더라도 뭐 지하를 검토해 본다든가 뭐 이렇게 됐으면 또 광명시하고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겼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3천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아예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산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교수님 일단 타당성이 없다는 예. 형태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가장 큰 예. 문제는 이제 사업성, 경제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제2 경인선에 예. 전제가 되는 데다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구로구에서 또 18년 동안 구로구와 구로구 주민들의 예. 수건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국토부 그리고 네. 코레일 역시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경제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구로 차량 기지 이전으로 이제 상세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다는 점이 일단 경제성, 사업성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진다가 하나가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와 노원사동 인근 광명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원사동 근처에 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명시에서 욕을 한 거죠. 박승원 시장이. 전면 지하를 해달라. 그리고 예. 기존에 정차역이 3군데였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더 예. 광명 시민들의 수혜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3개에서 5개로 추가 정차역을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안 되겠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광명시와 광명 시민들 그리고 이제 국토부하고 상당히 크고 작은 갈등을 예. 오랫동안 쭉 해왔었는데요. 뭐 평행선을 달리고 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와 광명 시민들의 거센 반발,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심의 결과에서 예.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2경인선 초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정부 시각의 입장이 나오니까 인천시는 일단 서둘러서 지금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대안 때문에 지금 부천시도 걱정이 많은 건데 지금 대안 노선도는 어디까지들 지금 예측하고들 있는 거죠? 앞서 이 제2경인선 공약을 남동구에 있는 맹성규 의원이 처음 예. 아이디어에서 공약으로 차용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되자 제2경인선의 예. 아이디어를 냈던 이제 남동구에 서창지구도 있고 논현이 있기 때문에 예. 맹성규 의원과 윤관석 의원 그리고 예. 청학동을 지역구로 하죠. 연수구의 박찬대 의원이 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안 노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지 않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명 시흥 남북선, 그러니까 남북 경전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바로 제2 경인선을 단축시켜서 예. 바로 이 남북 경전철을 활용해서 사업성을 높여보겠다라는 예.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부천 옥길주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부천에서의 이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남동구 서창지구에서 바로 부천 옥길지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으로 해서 예. 광명 시흥지구를 연결해서 남북 예. 경전철을 이제 공용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번 대안 노선은 과거에 이제 월판선이죠. 예. 인천발 KTX 관련해서 박남춘 시 정부 때 추진했던 용역 사업에다가 제2경인선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내용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용역이 검토가 된
인천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대안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에서 김상희 의원 측에서도 그 내용이 나온 직후에 바로 반발을 했잖아요. 부천 옥길지구가 배제되는 일을 없게 할 것이다. 지금 부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제 옥길 범박지구에 철도가 통과를 하게 되지 않으면 출퇴근 문제라든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시흥 제1순환고속 시흥 IC도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뭐 정체에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부천의 역곡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입주했던 분들도 시흥 IC나 제2 경인선 IC를 통과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범박 옥길동은 지금도 인구가 팽창이 돼서 벌써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로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교통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교통 문제를 힘들어도 인내를 하면서 이 철도에 기대를 걸었는데 현재 이런 상태가 됐지만 부천시도 지금 사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김상희 국회의원님도 그런 대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단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는 벌써 이제 그 대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전 이제 용역 준비를 했고 6월이면 발주가 나가서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의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갈 거지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나온 의견이 자 지금 인천시도 용역을 하고 있고 부천시도 하고 있고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우리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 경기도나 부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와 관련된 불편이 없는 사항 정도로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때 결과를 나오면 그때 협의를 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별 혹시 너무 이렇게 요즘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단 부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서 빨리 대안을 빨리 준비해야 될 텐데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응하는 뭐 표정들이나 나오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이 옥길 범박 철도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돼도 지금 보면은 신구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천 청학에서 이제 목동으로 가는 이제 전철인데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고 2025년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예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최속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이 제2 경인선이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부천 옥길지구가 빠지게 된다 하면 사실 시흥도 은계지구도 빠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흥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하고 같이 부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안 되면 이제 뭐 지선을 통해서라도 1호선이나 아니면 7호선 아니면 신 제2 경인선을 연결하는 그런 대안의 그 철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선 이야기까지 대안으로 나온다 그러면 좀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인천시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천시는 지금 경기도나 정치권의 힘을 또 얻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이게 좀 협상할 수 있는 또 현실적인 카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부천시 입장에서는 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 등 불확실한 전제와 연계되지 말 것. 또 하나는 경제성을 높여야 될 것. 이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천시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차량 기지 이전 문제 불확실성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시가 인천시 대안대로 기존에 있는 대안 노선을 통해서 가되 옥길지구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량 기지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기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점과 종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흥 광명에 차량 기지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적어도 제2경인선을 남부 경전철을 공용하기 때문에 남동구 쪽에다가 예. 차량 기지를 이렇게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경제성 문제에서 예. 이제 부천시 입장에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천시 대안 노선은 연수구 청학에서 시흥 은계지구까지는 기존 노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광명 시흥지구 가기 전에 옥길지구를 거쳐서 가는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예. 가지 않고 바로 직접 광명 시흥지구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부천 입장에서는 그 경유를 하는 거에 따르는 이제 총연장 길이가 예.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편익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영역 결과라든지 제시하지 예. 않는 이상 경유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 점을 숙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박 의원께서도 뭐 같은 시각이세요? 오늘 광명에 대한 노선 수용 시각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세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국토부의 예. 대안에 대한 방향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사실 인구가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옥길 범박지구와 시흥은계 지금 계속 이쪽만 해도 벌써 아파트가 약 한 4만 세대의 주민이 사는 그런 일기 신도시 규모로 이렇게 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철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가면 정부에서 혹시 제2경인선의 부천 옥길 범박지구를 통과가 안 된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구로선, 예. 신구로선이 결국은 목동까지 가는 건데 예. 이게 이제 1호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인천시에서는 제2경인선 대안선을 얘기하고 있고 부천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부천에서 제2경인선을 유치하는 거는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이라든지 인천에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네.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광명시가 구로 차량기지 이전 결세 반대를 하면서 제2경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상지를 인천으로 차량기지를 받겠다라고 한번 논의된 예.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맹성규 의원이 제시한 대안 노선이 비용 대비 편입분석이 1.1이 나와서 사업성이 예.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차량 기지를 제2경인선을 추진하면서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역 내용도 어떻게 됐는지도 좀 정확히 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과연 차량 기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천시 입장에서는 제2경인선을 경유하기 예. 위해서 차량 기지를 이전받느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점, 종점 부분에 차량 기지가 유치가 된다는 점, 들어선다는 점 하나 하고요. 또 부천 입장에서는 수혜 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기피 혐오 시설인 차량 기지를 부천시가 받는다. 예.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제성을 높여가지고 용역 결과를 제시하느냐, 부천시가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거나 최소도 같다라는 용역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상황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제2경인선 부천 유치에는 많은 어려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 1분 남아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에서는 지금 그 대안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6월에 이제 발주를 나갈 거예요.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떤 방향이 잡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어떤 철도를 추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인천시와 경기도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경기도는 국토부를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2경인선을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말고 구로 차량기지와 광명시와 어떤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그래서 이 경인선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성을 따져서 하게 되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그 용역이 어떤 사업비에 맞춰서 그거를 결과를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조금 변형해서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 듣고 저희도 계속 발생한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